들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나와 있죠? 267페이지고요. 여러분 강의 노트는 보면 용의문구로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법은 한 많이 찍지 않고요. 한 200부 정도만 찍어가지고요. 일단 여러분들 혹시 그 공부하는데 세법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초경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크게요. 그렇죠? 돼 있으니까. 그 혹시 여러분 집에라든가 어디다 붙여놓고 가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앞에다 붙여놓고요. 알겠죠? 쳐다보면 되죠. 째려보면요. 알겠죠? 화장실 앞에다 붙여놓으면 되죠? 그럼 어디다 붙여놔? 화장실은 안 좋아? 그럼 어디다 붙여놔야 돼요? 주방 앞에다 붙여놔야 돼? 그럼 풍수 지리상으로요. 화장실 안 좋대요. 알겠죠? 그거 왜 그러죠? 화장실이 왜 안 좋죠? 변비의 우려가 있어요. 변비의 우려? 변비의 우려가 있어? 왜 변비가 있지? 오래 앉아있으면 치질 걸려.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알겠죠? 자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한번 보시면요. 물건은요. 여기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죠? 여기 소유권이 있고요.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은요. 여기 용익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물권이 있다? 담보물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뭘 보냐? 용익물권을 지금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용익물권은요. 뭐가 있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상권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지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이렇게요. 지상이죠? 그러니까 윗상자, 이렇게요. 지상, 이렇게. 윗상이죠?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이러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나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을 못해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려면 물권법에서는 지상권이 있어야 되고요. 채권법에서는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의뢰한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뭘 하기 위해서냐? 건물을 짓거나 건물. 그 다음에 간판 있죠? 공작물이라든가 나무를 이렇게. 다른 건 절대로 안 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에요. 알겠죠? 다른 건 절대, 농사 짓기 위해서 지상권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목적의 한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목적이 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에요. 다른 것은 안 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것이냐? 사용하는 게 이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지상권의 주된 목적. 이 말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에 갑의 토지를 위해서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고 없다면 철거되고, 건물이 철거되면 어떻게 한다? 주된 권리가 없죠. 주된 권리가 없으면 지상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그러면 종된 권리도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된 권리가 없어진다. 건물이 철거됐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지상권은 부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 왜 그러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죠?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건물을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됐다 할지라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부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에서 전속기간은 전속기간, 이것을 최단 전속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최단 전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은 몇 년이냐? 30년이고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몇 년이냐? 15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있죠? 기타는 몇 년이냐? 그것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상계를 봐봐. 지상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봐요. 막힌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우리는 뭐냐? 최장, 하늘 끝까지요. 최장 조sek가는 영구무한까지 이 말이죠. 영구무한.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은 우리가 견고한 건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빌딩 같은 걸 얘기하죠. 견고한 건물은 최소한 30년을 보장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영구무한까지.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을 50년으로 약속을 했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30년 이상이니까 시험에 뭐가 잘 나오면 얘기 잘 나와.
여러분 경고하지 않는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30년으로 약정할 수 있다. OX 5가 되는 거죠. 15년 이상이니까 15년 이상. 알겠죠? 최소한 15년 이상을 보장해야 되니까 최소한 15년만 보장하면 돼요. 그거는 끝은 언제까지? 영구 무한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목도 얼마다? 수목도 30년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런데 이렇게 30년, 15년, 5년이라는 것은 누구냐?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를 얘기해요.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지상권자가 신축하지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이다. 기존의 경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1년만 인정해도 되고 3년 인정해도 되고 5년 인정해도 되고 10년 인정해도 되고 30년 인정해도 되고 100년 인정해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강의 노트에는 10년 인정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관 건물은 10년만 인정하냐 이게 아니고 10년이든 100년이든 5년이든 3년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대로. 알겠죠? 이렇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꼭 10년, 20년, 5년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경관 건물은 최소한 30년 이상 100년, 1000년, 만년까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관 건물 그러면 반드시 30년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30년을 인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마음대로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지상권이다. 이걸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상권에 보면 뭐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타인이죠? 타인의 토지죠. 토지를 점유한단 말이죠.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 그래서 이 땅을 점유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니까 을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갑은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배타성을 얘기해요. 배타성을 얘기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토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토지죠. 이게 갑의 토지란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 전부를 을한테 지상권을 주죠. 그럼 을이 이 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배타성이란 말은 독점적으로 이 말이죠. 을 혼자서 이 땅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토지의 일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여기 일부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 전세를 주고 전세. 여기만 뭘 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이 전체를 지상권을 주고 여기다 또 전세를 준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상권도 점유하고 전세권도 점유하는데 점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독점주로 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두 사람이 겹쳐서 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여기 이만큼은 뭐로 주고 이만큼은 전세를 주고 이만큼은 지상권을 주고 이건 가능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상권을 주고 또 여기다 전세를 준다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고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 갑은 더 이상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점유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게 있다면 저당권은 뭐냐? 저당권은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 그럼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은 이 토지를 그러면 누가 사용하느냐? 이 토지는 갑이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갑이 점유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토지에다가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갑의 토지에다 저당을 잡으면 갑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를 누가 사용하냐? 갑이 사용하니까 갑이 이 토지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갑이요 자기 토지에 자기가 건물을 지어버리죠. 그러면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없죠. 왜요? 여기가 건물인데 이 땅을 어디다 쓸 거야? 그렇잖아요. 건물이 딱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로서는 큰 손해가 되죠.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토지를 경매를 해야 되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만 경락받은 사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토지에 땅값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자는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못 짓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못 짓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의뢰한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으면서 동시에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 지상권.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해. 동시에. 알겠죠? 동시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이 이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고 갑은 사용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한테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저당권 없어지죠?
동시에 지상권도 없어져. 이것을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어디에서 잘하냐? 은행은 보통 이렇게 은행은. 알겠죠? 왜냐하면 땅에다가 건물 지어버리면 은행이 그럼 나중에 경매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아예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 그것을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플러스 지료를 주죠. 플러스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상권의 경우는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료를 지급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냐? 약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약정지상권은 합의로 하는 걸 약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간에요. 합의할 수 있죠.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2년 이상 연체하죠.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하는데 문제는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통산에서 2년이다. 통산에서 2년의 말이 무슨 말이죠? 2010년에 2달 안 주고 2011년에 3개월 안 주고 2012년에 5개월 안 주고 2013년에 2개월 안 주고 그러면 1년이죠. 이렇게 다 해서 24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산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는데요. 이 2년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 때 문제가 돼요. 토지의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달의 지료를 30만 원씩으로 주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이 지상권자가 1년을 연체를 했어요. 연체. 그러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1년을 연체한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2년으로 볼 것인가? 알겠죠? 그렇다면요. 다시요. 어때요? 다시 이 양수인, 이걸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양수인한테 2년을 연체한 것을 2년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알겠죠? 이때는 뭐다? 이때는 새로운 양수인한테 몇 년이다? 2년. 이것을 2년이라고 하는 거지. 종전한테 1년, 새로운 사람한테 1년, 합해서 2년이 아니고 새로운 양수인한테 2년이 연체가 돼야 된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새로운 양수인한테 2년이다. 그럼 법정은요. 법정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은요. 그런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지료를 지급하죠. 그런데 이 지료를 지급하는 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료액에 대해서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도 정하지 않으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 지료 증감 청구라든가 지료 증액 감액 청구, 증감 청구라든가 또는요 뭐라냐면 우리가요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에 뭘 한다? 소멸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2년 이상 연체했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 청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지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지상권은 물권이고 이 물권이라는 것은 양도성이 있단 말이죠. 양도라는 것은 지상권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대여하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양도다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럼 물권은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뭐라 하냐? 그래서 물권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은 뭐가 되냐? 무효가 돼. 여기서 물권은 우리가 뭐를 보냐? 지금 지상권이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돼. 우리는요 방금 했었는데 우리가 지분이죠.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돼. 그래서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 이 양도 금지 특약이 무효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의 지상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절대로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기로. 이걸 뭐냐?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그래. 넘기지 않기로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한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지상권자가 이것을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여기서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병은 뭐라냐? 지상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왜?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 그래서 의리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지상권뿐만 아니라 모든 물권이 그렇다 이 말이죠. 뭐 하나 빼고? 전세권 하나 빼고 전세권.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전세권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뭐냐? 전세권도 물권이란 말이죠.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을 전전세한다거나 전세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전세권은 당사자 간에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 이 특약은 유효이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냐, 이 특약을 여러분 전세권 보면 나중에 등기법 배우죠. 등기법 보면 필요적 등기사항이 있고 임의적 등기사항이 있잖아요. 그 전세권을 보면 임의적 등기사항에 이게 들어가. 특약이 있을 때만 등기하고 특약이 없다? 그럼 등기하지 않죠? 그러면 전세권에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다? 그러면 전세권은 양도성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양도한다는 것은 이거 뭐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이 있으면 을이 이것을 전세권은요,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의 동의? 갑을 뭐라냐? 설정자라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 동의 필요 없이 무조건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세권자가 되냐? 병이 전세권자가 되고,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 을한테 전세금 1억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을이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하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전세금을 받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전세금, 을한테 받은 전세금 1억 원을 을한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을 양수받은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 을하고 병하고 전세권을 사고팔고 할 때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동의 없이 양도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을이 뭐라 한다?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대신 동의는 받지 않아. 이것과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뭐냐? 임대차란 말이죠. 임대차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했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란 말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을이 임차인으로 있잖아요.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한다. 이건 양수인이죠. 또는 전대차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그러면 병은 갑한테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런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고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가 물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전세권에 관한 것이고 물권에 관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요, 지상권의 경우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지상권은요.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는 비용에 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상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상권의 경우는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전세권하고 똑같이 유익비는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상권의 경우는 뭐가 더 중요하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 있는 것과 100% 동일하냐? 임대차에 있는 것과 100% 동일해요. 임대차.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에서 이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무슨 지상권이냐? 구분지상권이 있죠. 구분지상권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있으면 이 공중, 지상, 공중이나 땅속 여기에만 설정하는 것을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층을 정해가지고. 그럼 여기 공중에는 뭐가 있냐? 이런 것이 있죠. 판례가 뭐라 했냐? 이렇게 건물이요. 1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상가. 여기다가 나중에요. 5층짜리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나중에 증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상가 건물 옥상 위에 있느냐, 토지 위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인데요.
상가 건물 있고 난 다음에 증축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팔려 말하냐? 상가 건물을 지어라 이 말이죠. 상가 건물을 지어. 지었더니 어디에 있다? 건물이 어디에서? 땅 위에 공중에 붕 떠 있죠? 이것을 뭐냐? 구분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간판 봐봐, 간판. 간판을 보면 여기 원주 공인중개사원 간판이 이렇게 고속도로에 간판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간판이 여기가 간판이 이게 간판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요? 지지대. 그 지지대를 지우라 이 말이죠. 지우니까 어디에 떠 있더라? 땅 위에 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것을 구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땅 속에 있는 건 뭐죠?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이런 것을 구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분 지상권은 우리가 지상권은 뭐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수목인데 구분 지상권은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땅 속에다가 나무 심으면 숨막혀서 죽을 것이고 공중에다 심어놓으면 햇빛에 말라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수목은 안 된다. 그렇게. 그걸 구분 지상권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냐? 관습상 법정 지상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그럼 분묘기지는 뭐냐면 이렇게요. 이게 바로 뭐냐?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 안에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봉분이 있어야 돼. 여기 보면 상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비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무 같은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튼 뭐가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 있어야 돼. 시신이 없는 것을 뭐라냐? 가묘라고 그래. 가묘는 분묘기지권이 안 되고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있는 묘만 인정되고 다시 묘를 설치하는 건 안 돼. 그래서 뭐는 안 된다? 쌍분의 형태는 안 되고 두 개를 하나로 하는 합장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암매장이다. 암매장이다. 평장이다. 된다 안 된다? 평장 안 되죠. 그래서 평장 그러면 안 돼.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노랗게 된 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분묘기지라고 얘기해. 기지는 묘가 있는 기본적인 땅이죠.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무슨 점이다? 타조점이다.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시효취득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 묘를요,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을 뭐다? 이런 묘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 상석이 있는데요. 상석 위에 올라가서 절할 수 없잖아요. 어디 가서 해야 돼? 좀 밖에 나와가지고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분명 기지고, 알죠? 절을 하는데 여기 서가지고 절을 해야 되겠죠? 이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것, 그걸 분묘 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권. 그러니까 권하고 이것을 뭐란다? 이런 것들을 분묘 기지권이다. 권. 분묘 기지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봉사하고 수호하고 제사 지내는 동안 분묘 기지권이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존속해 하는 몇 년이냐? 그럼 30년 그러면 난리가 나. 알죠?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동안 100년, 1000년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요, 자기 토지죠. 자기 토지에 묘를 설치했다가 그것을 매도 후 뭘 하지 않는 거? 이장을 하지 않는 거, 이장. 이런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 취득시효죠? 여러분 취득시효는 어떻게 해요? 취득시효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분묘기지는 무슨 점유라고 그랬죠? 타주점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란 말을 하면 안 돼? 자주란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평온하고 뭘 한다? 공연하게. 알았죠? 남의 집 산에다가 몰래 썼다 이 말이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뭐죠? 20년이 돼야 되죠? 여기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죠? 뭐가 있으면 된다? 봉분이 있으면 된다. 이런 경우는 무상의 원칙. 이걸 취득시효로 가는데 무상이에요.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무 말 없으면 무상이죠. 자기 땅에다가 묘를 썼다가요, 매도 후 이장을 해가지 않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자기 땅에다가 묘 설치했다가 그 땅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으면서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분묘기지를 포기한다. 분묘기지, 그럼 묘를 이장에 가면 되죠.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 권. 그럼 뭐라 하면 돼요? 분묘기지권은 수호봉사 진해 제사를 지내는 게 분묘기지권이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수호봉사 제사하지 않겠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면 되죠. 말로. 의사표시. 말로 하면 되죠. 수호, 봉사, 제사 지내지 않겠다. 그래서 의사표시로 포기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보시면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분묘기지권이고 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묘를 이전하면 안 된다. 이러면 중기사법에서 항상 학생들 보면 여러분 종중분묘 종중의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예요. 종중. 남의 국가 땅, 희유지 땅에다가 종중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이 종중분묘가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냐? 이전할 수 있어. 왜냐? 우리는 학렬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같은 학렬로 쭉 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식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묘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보통 된다 안 된다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묘를 한 칸 내려야 되겠죠. 이런 데는 이렇게요. 종중의 분묘기지권의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이전할 수 있어. 그런데 묘가 하나밖에 없는 그냥 종중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이죠. 이러한 경우는 묘를 이전하면 안 돼. 왜? 묘를 이전한다는 것은 묘를 개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묘를 개장을 하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묘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원칙적으로는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안 되니까요. 뭘 보냐? 지역권을 먼저 한번 보도록.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는 법정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한꺼번에 다 정리하도록.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보냐? 지역권 한번 보세요. 281페이지. 이런 봐봐. 우리가 지금 지상권을 쭉 했잖아요. 지상권은 보통 여기에서 보통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이것은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요. 그럼 워낙 중요하고 약간 복잡한데 복잡한 것들은 다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아까 사실 우리 법에서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소유가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동소유 같은 거 보면 어떤 책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놓은 거 있어. 아, 이 사람이 책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딱 보인다면 눈에 금방 보여요.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양이 상당히 많죠. 양이 많은데 수학 공식처럼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따라가면 0.5초 만에 끝나버려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법정지상권이다. 그것보다 더 쉬운 건 뭐냐? 지역권이다.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뭐냐면 지역권은 보고 계시죠? 오케이.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봐. 아무튼 여러분 내년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1월달 강의할 때는 일단 민법 여기 강의하죠. 민법 총칙 강의하잖아요. 강의하면 바로 민법 총칙 그날이요. 수요일날 바로 한 2시간만 딱 해가지고 그날 배웠던 민법 총칙을 바로 요약을 바로 할 거예요. 요약식 가지고. 알겠죠? 왜냐면 이제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여러분요 지금 제가 해놓은 강의 있잖아요. 강의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공중회사 학원에서요 어느 학원에 들어도 들을 수 없어요. 이미 다 5월, 6월달까지 강의한 거 다 해놨어요. 이런 강의가 5월, 6월에 강의가 끝나잖아요. 이 강의 끝날 때까지 강의를 이미 다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건 없어. 그러니까 이미 강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강의를 들으면 되냐?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이렇게 채권법이 있고 특별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자꾸 민법 총칙부터 쭉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처음부터까지 한번 바로 들어야죠. 멈추지 말고. 왜냐면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그냥 들어서 그런 말이 있구나. 지상권이라는 말이 있구나. 이게 아는 게 중요한 지상권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민법 총칙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특별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채권법하고 물권법을 딱 잡아. 특별법, 이 세 가지. 민법 총칙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알 때까지 2번, 3번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알 때까지 2번, 3번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물권법을 처음부터까지 계속 들어. 계속. 그러니까 중간에 물권법 듣다 보면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또 수도비에서 또 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도 안 나가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자기 폰에 자기가 꺾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일단 처음부터까지 쭉 들어. 왜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는 것은 내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알겠죠? 그거보다는 내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이 뒤에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2번, 3번 들은다고 하면
이해가 된 것이 아니고 자꾸 듣다 보니까 암기가 돼 있으니까 듣다 보니까 암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알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말고 일단 물권법 처음부터까지 쭉 들어. 듣고 다시 앞으로 와. 물권법 다시 한번 들어. 그러면 기존에 들었던 것도 생각나면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공부에서 물이 이렇게 밑 빠진 독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처음에 공부하면 다 쏟아져 나가고 없죠. 알겠죠? 구멍이 너무 크죠. 구멍이 너무 커. 다 쏟아져 나가고 없어. 왜? 뭘 들었는지 모르겠죠. 그럼 처음에 딱 들었는데 민법이 체계가 딱 잡히네? 놀고 있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어때요? 이게 싹 빠져나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치매 말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싹 빠져나가고 없어. 나는 없는데 옆에 사람은 아는 척하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알겠죠? 그런데 자꾸 한 번 더 듣다 보면 이게 줄어들어. 빠져나가는 게. 차츰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빠져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져.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와 암기가 함께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 번 들었던 거 다시 한 번 듣고 다시 한 번 듣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요. 공부는 반복이에요. 근데 그 반복은, 그래서 공부를 내가 항상 하는 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 자기 혼자 책 보면서. 책 읽혀지도 않는데 누가요? 책을 10번 읽으면 학교 간다겠다. 해가지고 책만 보고 있어. 이러면요, 공인중개사 책이 10번 봐가지고 학교 가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10번 읽어가지고 책이 읽혀졌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10년 전부터 공부를 해왔다는 말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 왜냐? 책 자체가 요약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이 기본서라 가지 이건 사법시험으로 보면 요약집에서 요약집이랑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너무 크게 써놓으면 두고 있으면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 책이 차츰 책이 얇아져.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데 책은 자꾸 얇아져. 책이 이렇게 나오면 시험이 이 정도 나오면 책은 이 정도가 나와야지 그걸 소화를 해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소프트해져가지고 이걸 뭘 이렇게 크고 막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책이 어떻게 얇아져요. 그런데 시험은 이 수준으로 나와. 책은 이렇게 얇아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원래는 이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공부를 바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한 이유가 여러분이 잘못 아니에요. 학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러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11월달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 무조건 합격해요. 책을 안 봐도. 이 강의만 계속 들어도 합격한다고. 책을 전혀 보지 않고 앉아서 강의해도. 민법을 들었다? 그럼 다 들을 수 있게끔 다 책은 있는 거가 비슷하게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요. 이거보다 여러분 자세히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해놨기 때문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듣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듣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들으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얘기한 게요. 어느 정도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재수하신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항상 문제집을 풀어보고 이렇게 자꾸 책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중요하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듣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듣는데.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그 다음에 3번 들으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냐? 어느 정도 듣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무슨 말인지 알 때 그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때 책을 보면 책이 읽혀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책이 읽혀지면 그때부터 뭘 한다? 이제 활자를 보면서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다 보면 강의를 들었던 것이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알겠죠? 도망간 이유는 내용을 모르니까 들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열심히 책을 10번 많이 보면 합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요? 엉덩이가 제일 큰 사람이 합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알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말고 공부는 똑바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듣는 것. 듣는 것이 지겨워야 돼. 듣는 것이 지겨우면 그건 무조건 합격이에요. 알았죠? 듣는 것이 지겨워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암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참 힘든 게 공부를 해봤던 분들이 있고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공부를 해봤던 분들이 가장 행운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1년 전에 먼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한 사람들이 올해로 만약에 2016년으로 본다고 하면 이미 공부를 했던 사람 훨씬 낫죠. 알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공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이제 남들보다 좀 더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강의를 들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일단 강의를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처음에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까지 한번 듣는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민청이면 민청, 물권이면 물권, 채권이면 채권. 특히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물권법이 14문제, 채권법이 10문제, 특별법이 6문제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법 지금 다 집합건물법 빼고 다 강의했거든요. 집합건물 한 문제 나오니까 그거 신경 쓰지만 너무 양이 많으니까. 내가 말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 다 하면 무조건 5문제 맞힌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문제가 모두 해서 30문제예요. 민법 총칙 10문제라고. 근데 공부하는 양은 민법 총칙 한 과목 공부하는 양이 전체 공부하는 양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민법 총칙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어디에다 에너지를 쏟는다? 물권하고 채권, 재벌부탕인데 특별법. 여기에다가 재벌부탕인데 에너지를 쏟아. 이 세 가지는 공부하면 하는 대로 시험 점수가 나와. 하는 대로. 그런데 민법 총칙은 공부를 다 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민법 총칙은 물권하고 채권의 중요한 사항을 엑기스를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게 민법 총칙이기 때문에 물권하고 채권하고 특별법이 공부가 되잖아요. 그럼 민법 총칙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책을 잘못 아는 사람은 민법 총칙 이해 안 된다고 여기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만 하도 공부해가지고 민법 총칙을 다 맞추는데 물권과 채권은 다 틀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점수가 계속 45점에서 나오고 50점에서. 그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구하고 똑같아. 축구. 작전을 짜고 하는 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물권하고 채권하고 특별법은 문제가 정답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 채권, 특별법을 공부에다가 공부에 80%를 쏟고 여기다가 10%나 20% 정도 쏟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민총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요. 점수가 나오죠? 여러분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다른 책을 보는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민법 총칙의 점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어디를 무조건 공부한다? 물권, 채권, 특별법. 이건 무조건 여기를 쏟는다. 알겠죠? 그리고 물권하고 채권은 한 번 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도 두 번 들으면 50% 이상을 알게 돼요. 세 번 듣죠? 80% 이상을 알게 돼 있어요. 왜?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이 내용이 어디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강의한 대로 시험이 나와. 그런데 민법 총칙은 내가 강의를 하는 대로 시험이 나오지만 표현력이 앞하고 뒤가 바뀌고 표현을 너무나 다양하게 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물권, 채권, 특별법에 집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요.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 다음에 학계로는 계산 문제 28문제를 맞춰야 합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계로는 계산 문제 8문제를 맞춰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요, 물권, 채권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물권, 채권만 열심히 해놔봐. 나중에 모의고사 보죠? 그럼 60점을 넘어. 그럼 민법 총칙 열심히 했어. 맨 앞에 나온다고. 이러면요, 과락 맞기 딱 좋아. 14문제 맞춰. 알겠죠? 16문제가 과락이잖아요. 근데 14문제밖에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 채권 열심히 해. 모의고사 보죠? 60점이 넘어.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물권, 채권은 공부하는 대로 시험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데 가가지고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지역권은 이것을 뭐라냐? 요역지라고 얘기해. 요역지라는 것은 요구하는 거죠. 여기는 승역지라고 얘기해. 승역지, 이걸 뭐죠? 승낙하는 거죠. 요역지는 뭐다? 갑이고. 승역지는 뭐다? 을이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요역지는 이 땅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을의 땅에다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길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여기다가요, 여기가 지금 비닐하우스인데 가스 있죠. 가스 배관을 좀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데 배관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남의 땅을 거쳐서 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길을 좀 내달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승역지는요, 오로지 요역지에 뭐만을 위해서?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요역지를 위해서만 지역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하고 요역지를 뭐라 한다? 주된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지역권은 요역지와 말을 봐봐. 지역권은 요역지와 뭐 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알겠죠? 왜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오직 지역권은 오직 뭐만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만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역권은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이걸 주된 권리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죠. 그래서 주된 권리, 요역지가 없어지면은 뭐도 없어진다? 지역권도 뭐한다? 없어진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부정세. 이게 바로 뭐가 달라? 이게 바로 지상권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을이 지상권에서 을이 건물을 짓죠. 그런데 을의 건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지상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뭐가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건물 철거되면 다시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부종성이 있어 없어? 부종성이 없지만 지역권은 뭐가 있다? 부종성이 있다. 그 말은 오직 지역권은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냐? 요역지 전부의 토지죠.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토지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 일필의 토지 일부여도 된다. 일필지 토지 일부여도 된다. 이 말, 일부여도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만약에 이전하죠. 이전한다. 누구한테? 병에게.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뭘 한다? 이전한다. 누구한테? 병에게. 이것을 우리는 뭐냐?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같이 간다 이 말이죠. 우리 보통 종된 권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뭐를 하냐?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역권은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봐. 요역지, 지금 오늘 뭐 등기법 배웠나요? 배웠죠? 요역지를 보면 요역지 토지죠. 토지 등기부 을구. 을구가 이렇게 있고요. 을구. 그 다음에 승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을구. 이 승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는요.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해. 등기 신청해서 여기다가요. 여기 을 토지에다가 지역권이 설정됐다. 이것을 이렇게 지역권 등기를 해. 공동 신청으로 갑하고 을이 신청해서 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여기다 지역권을 설정했잖아요. 통행지역권이요. 등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요역지 갑구 있죠. 요역지 을구 있죠. 요역지 여기에다가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라 하냐? 승역지에 지역권이 설정됐다고 여기다 또다시 그 내용을 등기를 해놔. 알겠죠? 여기에 지역권에 여기 승역지에 지역권이 설정됐다. 이걸 또 등기를 해 여기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무슨 구가 넘어간다? 갑구가 넘어가죠. 갑구가 넘어가면 뭐까지 같이 넘어간다? 을구까지 같이 가죠. 알겠죠? 등기부가요. 그럼 을구까지 같이 갔는데 을구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냐? 아, 승역지에 지역권이 설정됐다고 돼 있네. 그렇게 돼 있는데 뭘 또 등기를 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전세권이 이전한다, 저당권이 이전한다. 그럼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가 이러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통행지역권이요. 이 통행지역권을 시오치드가 하고 싶어. 시오치드. 우리 또 시오치드 나왔죠?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이 나와. 표현이란 말이 뭐죠? 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의 땅에다가 길을 내놓고 걸어다니죠. 걸어다니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것을 뭐란다? 표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속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이렇게 뭐 하루 이틀씩 쉬는 경우 있죠. 계속 걸어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이 말이 들어가. 원래는 뭐가 있었냐? 점유를 해야지 지역권이 시효치드가는데 점유를 하지 않죠? 않지만 지역권이 시효치드가는 것은 지역권밖에 없어. 근데 거기는 조건을 붙여. 계속되고 표현됐다.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래서 몇 년? 20년. 그래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누가?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한테? 승역지상에 통로를 뭘 해야 돼? 개설을 해야 돼.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해야 돼. 누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하면 큰일 나. 알겠죠? 이 말이 가장 중요해. 누가?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 그러면 그 다음에요. 요역지를 뭐를 해야 돼?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한 자가 승역지상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그래서 시험의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뭐냐? 통로 개설이 없더라도 OX, X. 그게 정답이 가장 많아. 또는요, 승역지 소유자가 개설한 통로 위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권에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가분성. 이런 불가분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나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역권은 권리죠. 권리는 취득하는 것하고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취득하는 것은 뭐냐? 취득하는 건 우리는 그것을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하는 것은 뭐라 한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멸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킨다. 여기 취득시효 취득이죠. 취득하는 것을 중단을 시킨다 이 말이죠. 취득시효의 중단 이런 게 있죠. 자 그럼 봐. 우리가 소멸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죠 권리. 권리는 취득하는 게 좋아요? 소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취득은 쉽게 취득을 해야 돼요. 소멸하는 것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어렵게 소멸을 해야 돼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면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해봐. 소멸을 중단한다. 우리가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20년간 걸어다니지 않으면 지역권이 없어지거든요. 20년간. 그럼 지역권이 없으면 밭에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없어지는 게 좋아요? 없어지지 않는 게 좋아요? 없어지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소멸되면 안 좋죠. 그러니까 소멸되면 안 좋지만 소멸을 중단을 시키는 것은 좋아 나빠? 좋죠. 이 사람이 20년간 걸어다니지 않다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19년까지 걸어다니지 않다가요 19년이 지나고 나서 걸어다니기 시작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기 시작했죠?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중단이 돼. 그럼 그때부터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20년이 흘러야 없어져. 그러면 만약에 계속 걸어다니지 않으면 1년 있다가 없어지죠. 그런데 계속 걸어다니죠? 그럼 몇 년 있다가 20년이 다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권리자 입장에서 좋아 나빠? 좋은 거죠. 취득시효는 20년이 되면 권리를 취득해. 20년이 되면 취득해. 취득하는데 19년이 됐는데 땅 주인이 딱 나타나더니 당신 근데 왜 내 땅에다가 길 내놓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글쎄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부터 걸어다니지 말고 길을 막아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걸어다닐 수 있어 없어? 없죠. 1년만 있으면 취득은 하는데 걸어다닐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중단이 됐죠. 19년 만에. 그러면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다시 또 다른 데다가 길을 내고 개설하고 몇 년이 또 있어야 돼? 20년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취득하는 것을 중단해버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취득을 중단하면 나쁜 건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니까 권리가 소멸하는 거, 소멸하는 것을 중단시키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좋아 나빠? 좋은 거죠. 알겠죠? 소멸시효 중단하면 좋은 것이고 취득시효를 중단하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역지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공유하고 있다. 됐어요? 이렇게 갑을병이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취득을 할 때 세 사람이 다 취득해야 취득한다 이게 좋아요? 한 사람만 취득하면 취득한다 이 말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승역지죠? 승역지에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통행을 했죠? 통행지역권이죠? 이 중에서 병, 1인 한 사람이 뭐라면 취득하면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갑, 을, 병 모두가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멸을 중단시키면은 다른 사람도 다 뭐가 된다? 중단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멸은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는데요 한 사람만 소멸시효가 완성 20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으면 모두가 없어진다 이게 좋아요? 모두가 다 20년이 돼야지 없어진다 그게 좋아요? 모두가 다죠. 한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야지 어렵게 소멸돼야 되니까 어렵게. 그래서 모든 공유자한테 소멸시효가 뭐가 돼야? 완성이 돼야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모든 공유자한테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야지 중단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 여기는 모든이고 여기는 1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지역권이 시험이 나오면 무조건 지문이 나오니까 두 개가 무조건 나온 게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 중단 이게 시험에 나와. 알겠죠? 취득시효는 뭐다? 몇 인? 하나. 알겠죠? 한 사람이 중단.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을 중단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모두가 중단돼. 좋은 거니까.
권리자 입장에 우리가 지역권이니까 지역권은 권리잖아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는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걸 택해야 되잖아요. 소멸된다 그러면 나쁘죠, 권리가. 알겠죠? 그 다음에 권리를 소멸되는 걸 중단시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쇼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한다. 소멸쇼를 중단한다. 한 사람이 중단하면 모두가 중단된다. 소멸이 중단된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취득이 중단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취득이 중단된다. 나쁜 거죠. 모두가 중단돼야 중단된다. 소멸이다. 모두가 소멸돼야 소멸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일이냐 모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이걸 요역지죠? 이걸 승역지죠? 이렇게 승역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요. 여기다 승역지 소유자 의뢰한 사람이 값을 위해서요. 자기가 여기다가 길을 내준다 했어요. 길을. 통행지였고 길을 내주겠다. 포장을 해줬다. 도로 포장. 포장을 의뢰해주기로 했어. 그런데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포장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뢰용 요역, 즉 지역권자를 위해서 요역지가 누구죠? 이 사람이 지역권자죠? 이 지역권자를 위해서 도로를 자기가 포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거.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럼 포장 의무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포장을 안 하려면 이 땅을 감너 가져라. 감너 가져라. 감너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지역권은 남의 땅에다가 길을 내는 걸 지역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의리용 갑한테 이 땅 너 가져. 이 땅 너 가져. 갑 너 가져. 그럼 이제 누구 땅이다? 갑의 땅이 됐죠?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갑의 땅이 됐죠? 그러면 지역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지역권자를 위해서 포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역권이 없어졌잖아요. 포장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을 뭐라냐? 포장하기로 했는데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요? 의뢰한 사람이 이 토지를 지역권 설정된 이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한테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하냐? 지역권의 위기 이렇게 얘기해.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죠. 그러면 이 토지가 눕게 되냐? 갑의 것이 되죠. 그러면 지역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 지역권은 혼동으로 뭘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해. 그래서 지역권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포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요역지 소유자가요, 승역지상에 지역권을 설정을 해서 지역권을 설정해서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예요. 지역권을 설정해서 여기다가 도로를 포장했다 했는데 울도 여기를 걸어다녀. 울도. 그럼 어떡하냐? 을은 무조건 걸어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갑이 지금 포장을 해가지고 된 것을 이 길을 걸어다니죠. 그걸도 을은 그러면 그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돈을 들여서 거기다 지금 설정을 했잖아요. 설치한 공작물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용하는 것만큼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가 포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말한다? 지역권의 위기.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너 가져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없어져? 지역권이 없어져. 우리 지역권의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역권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역권은 여기에서 문제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무조건 한 문제.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마 지역권이 여기 보니까요. 지역권이 강의 노트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뭘 보냐면 다음 주에는요. 법정지상권하고요. 법정지상권 바로 보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한꺼번에 다 끝내도록. 그래서 여러분 2일날 있죠. 2일날. 여러분 2일날 여러분 그 뭐죠? 공시법 할 때 안 나와요? 나오시죠? 그래서 2일날 보강했어요. 물권법하고 전부 다 그러면 뭐죠? 민법이요. 전 과정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2일날 일단 해서 강의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일날은요. 뒤가 하지 말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일날 하면 다 끝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집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실 때 미리서 그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하고 특별법은 다 강의가 돼 있으니까요. 물권법이요 뒤에요. 한 타임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월달부터 강의는요. 수요일은 이론 강의하고요. 수요일 오후는 요약 강의를 하도록. 요약. 그래서 아마 요약집을요. 일단요. 빨리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원래 요약집을 3월달에 주려고 그랬는데요. 요약집을요. 좀 빨리 해가지고요.
요약집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왜냐하면 이 그 기본서하고 약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요, 물권법 있죠, 물권법. 채권법은 기출문제 강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권법 기출문제 지문 강의 안 했으니까요. 물권법 기출문제 지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